아니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한둘이 아니에요. 네. 뭐 3시간만 자고 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으니까 네, 나처럼 맞아요. 되라!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잠 안 자고 성공하신 분들은 일상의 공부 심리입니다. 오늘은 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4당 오락이라고 해서 잠을 적게 자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백시영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수재셨잖아요. 그 아이빌리 대학교도 가시고 하버드까지 가셨는데 본인의 학창 시절 좀 네.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잘 때가 있고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잘 때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시간 정도 잘 때는 정신이 좀 맑고 일단 몸이 별로 안 아팠어요. 제가 6시간보다 적게 잔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한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자고 생활을 했는데 이때는 항상 좀 피곤하고 약간 짜증이 삶에 약간 짜증이 있어가지고 짜증을 풀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할 때는 6시간 반 자도 이제 생활이 가능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약간 보충을 했다. 수면 시간을 약간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요. 저희가 대치동 학원 하면서 아이들 네.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 보죠. 이 중에서도 공부를 잘한다고 부를 수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잘하는 학생들은 수면 시간이 어떻죠? 제가 하는 일은 뭐 아이들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습득하는 학습량이 달라요. 수면 양에 따라서. 그래서 직접 물어봐요. 야, 너 몇 시간 잤냐? 너 피곤해 보이는데? 너 괜찮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하죠. 그래서 적게 자는 아이들은 한 5시간 정도 자는 아이들이 있고 좀 많이 자는 아이들은 8시간 정도 자기도 합니다. 이 분포를 좀 보면은 좀 많이 자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물어보면 8시간에서 9시간을 항상 잔다는 거예요. 보면은 정신이 일단 딱 보면 정신이 맑아요. 그리고 질문을 해도 미스가 안 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할 거를 다 하냐? 할 거 다 한대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부모님이 많은 걸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딱딱하고 수면 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단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끔가다 더 심한 경우는 막 2시간 자고 오는 날도 있는데 이건 좀 좋지가 않죠,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해요. 아니 잠이랑 대체 이 학업이랑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이제 이론적인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크게 3가지 효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뇌가 하루 종일 이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뇌의 활동이 아주 적어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면은 뇌가 휴식을 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분석해 보면 뇌파가 상당히 느려져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이게 5Hz 정도까지 떨어져요. 즉 그냥 쉬는 거예요, 뇌가. 이럴 때는 막 흔들어도 잘 깨어나기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때가 되면 그야말로 이제 두뇌는 휴식을 하게 되고 이 휴식을 할 수 있으면 뭐가 좋아지냐?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즉 집중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에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억력에 관련이 있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배운 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꿈을 꾸는 동안. 꿈은 깊은 잠과 달리 굉장히 옅은 잠이에요. 탁 건드리면 그때 깨어나기 쉬운 때예요. 이때는 뭐냐면 마치 깨어나 있는 것처럼 해서 이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배운 거를 복습을 해본다. 복습을 하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거. 감정입니다. 감정이 어떻게 상관이 있죠 이게? 이 감정이 좋지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냐? 감정에서 신호를 받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 불안증. 이거는 위험에 대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신호를 반응해서 그 위험을 극복하고 피해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우리한테 감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공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천히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강한 감정이 나한테 몰려온다. 그러면 강한 감정에 반응을 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려야지, 즉 심한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지만이 학습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조절해 주는 게 잠이고 꿈이에요.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이코 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떤 그 심리적인 부담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힘든 일이나 그런 경험을 연극을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매일 밤 우리 두뇌에서 잠을 잘 때 일어나고 있어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거를 꿈을 꾸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강한 것들을 꿈을 꾸게 돼요.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내 고민이 되고 힘든 일들 아니면 너무나 즐거웠던 일들이 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불안하거나 힘든 일이 다가온다고 예상을 할 때 그것을 꿈을 꿀 때가 많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불안감이라든가 이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이 격한 감정들을 줄일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돼요. 따라서 잠을 자고 꿈을 꿈으로써 저희의 감정이 조절되고 이 감정 조절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대인관계에 많은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잠을 자고 꿈을 꿔서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청소년 시기에도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수면 사이클이 90분이에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제 꿈을 꾸고 이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90분인데, 그럼 90분의 배수로 자면은 깔끔한 잠을 자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이 바이오 리듬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90분이 아니라 100분, 95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기준에서 90분이니까 90분으로 계산하면 7시간 반이 나오는데 아이들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8시간에서 7시간 반 사이가 적정 수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0분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은 깊은 잠, 즉 휴식의 잠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네 번째 사이클로 진행되면서 꿈을 꾸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력하고 감정의 조절이 중요한 건데, 요거에 할당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 듣는 건, 저는 4시간 반 자고 또 오후에 3시간을 자요. 요것도 안 좋아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잠을 한꺼번에 꾸준히 자야지 그 후반기에 사이클에 3번, 4번, 5번 돌아왔을 때 그때 꿈을 많이 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기억력하고 감정 조절에는 한 번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쭉 한 7시간, 8시간을 한꺼번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아니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그 자서전 제가 읽어봤거든요. 에디슨이 문제예요, 에디슨. 뭐 한둘이 아니에요. 네. 뭐 3시간만 자고 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으니까 네, 나처럼 맞아요. 되라! 맞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잠 안 자고 성공하신 분들은 진짜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일정한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으로 수면을 취하고 잠을 잤다고 하면 더 많은 걸 성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예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이라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이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이분은 거의 평균적으로 10시간 정도 잤다고 하는데, 잠을 그렇게 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학자 치고는 수학도 좀 약한 편이고, 근데 직관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 직관력은 이 잠에서 온 게 아닌가, 뭐 다른 것도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잠을 좀 충분히 자는 아이들, 그리고 잠을 부족하게 자는 아이들. 절대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잠을 충분히 자야지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가 가진 역량이 잘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피곤해 보이는 아이들 보면은 잠을 더 자야 된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정확한 계획을 짜가지고 수면을 취하고 공부하고 조금 휴식하고 이게 안 되고 생활 습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면을 좀 포기하더라도 공부를 좀 많이 시켜야겠다. 즉 어차피 수면 잠 안 자고 딴짓 할 텐데 공부라도 많이 시키자 해서 공부량이 많아지고 수면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많이 나요.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자야 되는데 그거 안 자고 게임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더 아이들이 많이 조금 더 잘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번 영상과 같은 거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